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어도의 이름으로 계약된 전세 물건인 인테리어 몇 주 전 멤버들이 퇴거한 상황입니다. 퇴거하셨어요. 이진호입니다. 뉴진스 관련돼서는 정말 지난주 금요일 제가 민희진 씨의 민사소송 진행 중이었던 서부지법 갔다 와서 방송을 한 이후에 여유있게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침묵을 깨고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처음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두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민희진 대표의 텔레그램 공개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시는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비즈인데 저는 이 기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이 내용을 어도어나 하이브한테도 확인을 했을 거고 민희진 씨한테도 확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사 내에서 뉴진스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단어 자체가 안 나와. 그만큼 어도어와 하이브에서는 일단 뉴진스와 민희진 씨의 사이에는 선을 그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뉴진스 지키기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죠. 이제 보시면 민희진 씨가 부대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제조사에 신고해서 맞대응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해 어도어 소속이었던 그 한 여직원이 민희진 씨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죠. 그 성희롱 사건 제조사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지난해 9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표였던 민희진 씨가 부사장에게 너도 같이 신고해라 해가지고 맞대응하자라는 내용이었고, 당시 민희진과 L 어도 전 부대표의 텔레그램 내용이라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A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기도 하다. 둘 다 공정하게 조사라는 무언의 압박, 유의미한 것 같다. 내 말씀 들어보니 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고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좀 붙어 있어야겠네요. 너무 상종을 하기도 싫다. 뭔지 알지? 그래서 휴가와 얘기하고 이렇게 대기 발령 내놓고 계속 괴롭힐 거라 병가 이런 걸 적절히 쓰면서 신고하고 9월만 좀 버텨보자. 네, 하. 오늘 빨리 신고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독자 제공이거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이거를. 이 부분을 어도어와 하이브에서도 알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이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자료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확실하게. 근데 이제 어도어와 하이브는 전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지도 모른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일단 이 내용이 텔레그램이 양자 2명만 포함된 텔레인지 다수의 인원이 포함된 텔레인지 확인이 안 됐어요. 다만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내부 균열이 생겼다.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부사장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있는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죠. 왜냐? 누가 이 자료를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뭐 제3자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 제보자를 지켜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죠. 언론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부사장이란 분이 최초의 감사를 받을 당시 하이브 쪽에 붙었다가 다시 민희진 대표 쪽으로 간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부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는 갑니다. 명확한 거는 제가 이걸 진짜 알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이브나 어도어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 얘기 안 하는데 분명한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뭔지 막 파악하고 있는데 결국 못 알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하면서 그게 오늘 민희진 대표의 텔레그램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진스 오늘 기사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뉴진스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됐는데, 어도어도 이걸 몰랐다?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갔는데 어쨌든 전혀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왜 중요하냐 이 내용이, 지난해 민희진 씨가 조사를 받은 시기는 지난해 9월 26일이에요. 그리고 노동청 진정을 한 날짜까지 정확히 판단 안 됐지만 결국 7, 8월이거든요. 7, 8월이라는 얘기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터졌을 때가 4월에서 6월 사이에요. 그러면은 7, 8월 달에 이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 내용이 있다? 그럼 이 내용만 있을까? 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자료잖아요. 민희진 씨도 믿었기 때문에 빨리 신고해라고 종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면 뉴진스 멤버들과 관련돼서 내용들도 있을 거고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추가로 나올지 조선비즈랑 연락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조선비즈에 네트워크가 없어가지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내용이긴 한데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뉴진스 멤버들이 숙소를 이탈했는지 여부예요. 왜냐면 제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뉴진스 멤버들이 숙소를 이탈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려고 계속 물어봐도 모른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랑 어도어는 끝까지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그게 가식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멤버들의 개인정보나 문제가 될 만한 얘기는 절대 안 해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어도어의 이름으로 계약된 전세 물건이 인테리어 몇 주 전 멤버들이 퇴거한 상황입니다. 아, 퇴거하셨어요? 그렇구나. 퇴거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탈 어도어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중성이. 다만 이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어도어나 하이브 쪽에서 뉴진스 멤버들과 소통 안 된다, 어디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숙소에 있으면 어디 있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나갔다는 의미가 아닐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이브 내 시설은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왜냐면 하이브 내 시설 같은 경우는 보는 눈이 많잖아. 뉴진스 멤버들을 목격했다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숙소를 이탈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이브 내 시설은 이용 중인 것까지 포착이 됐다. 사실 숙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E6 비자를 받을 때 자신의 거주지를 법무부에 통보를 해서 알려야 돼요. 거주지를 이전할 때도 법무부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내 거주지가 여기서 여기로 변경됩니다. 왜냐면 불법 체류자들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멤버들이 숙소를 이탈했다면 과연 이런 조치들, 후속 조치들도 이루어졌을까? 사실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도어 소속으로 발급받은 비자를 이용해가지고 활동을 할 경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숙소 이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좀 어렵네요. 왜냐면 제가 찾아갈 수도 없잖아. 네, 이런 부분들 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배경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두 가지 했어요. 소속사 지위 확인, 그리고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근데 이제 왜 하이브에서는 전속 계약 활동 금지 가처분을 안 하고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여기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있답니다. 일단은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하면은 범위가 축소된대요. 활동 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활동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멤버들이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요,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도 발생한대. 그러니까 만약에 전속 계약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멤버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되니까 법원에서는 멤버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너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아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의 직업 선택 자유도 막아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인격권도 침해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 너네들끼리 싸우지만 나중에 본안에서 이기면 너네들 돈 받아, 이렇게 가지만 하이브에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안 걸었어. 너무 그렇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가장 핵심적인 타겟 광고를 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엔장이 형이 결국은 그러면 계속 변수를 차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을 수 있는 변수, 전속계약 활동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이런 변수가 있고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이걸 변수를 다 차단하고 멤버들이 가장 지금 적절하게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광고다. 광고를 정밀 타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 12월 달 초에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들과 광고주의 이자 계약을 체결하려고 종용했잖아. 근데 그때도 걸지 않았어. 지금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걸었다. 왜 그렇게 기다렸나? 증거 취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겠어요. 엔장 형이 아무래도 돈 많이 받고 하니까 치밀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광고주의 문제에 대해서 다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질 수 있는 경우도 대비를 해서 활동금지 가처분보다는 정밀 타격하는 광고 체결금지 가처분을 건 거다. 대기업다운 무서운 발상이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댓글 가보면 결국 기각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어. 기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이나 뉴진스 멤버라면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 지겠다 이거야. 그렇다면 왜 광고로 정밀 타격했나? 결국은 멤버들이 가장 조급해했던 게 뭐냐? 바로 광고였어. 왜냐하면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8일 날 11월 29일부로 우리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끝났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매니저들에게 부탁을 해서 글로벌 업체와의 이자 계약 광고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멤버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야. 돈줄이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돈줄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는데, 거기서도 무서운 게 뭐냐? 그 광고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국내 업체들보다는 글로벌 업체를 노려. 지금까지 걸렸던 업체들이 다 글로벌 업체들이야.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돈 많은 회사들이죠. 글로벌 업체들이 다 돈 많은 명품 회사들이잖아. 우리가 이름만 들면 다 아는 명품 회사들이잖아요. 두 번째는 국내 정서와는 다르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있던 연예 뉴스에 대해서 뭐 신경 씁니까? 미국에서 스캔들 난다고 뭔 상관? 라는 정서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정서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한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로 통해서 하이브 어도어의 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뉴진스 멤버들의 변호사. 뉴진스 멤버들의 변호사가 이제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에는 다 베일에 가려져 있었죠.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서야 분명하게 뉴진스는 어떤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지 밝혀질 전망입니다. 과연 세종일까? 세종 형님들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왜냐면 세종일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이 너무 같은 배를 타기 때문에 템퍼링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 누굴까? 뉴진스 멤버들의 변호인들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어쨌든 큰 매체겠죠. 업체겠죠. 왜 큰 로펌일 수밖에 없는 게 멤버들이 정산을 받을 때 인당 52억씩 받았단 말이에요. 5명이잖아. 1인당 10억씩만 각출하자라고 해도 50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로펌이 나설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이즈도 커요. 광고 체결 금지 가처분이 뉴진스 멤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줄이니까. 하이브에서 그냥 무대나 음반 출시 금지 가처분 이거 걸면 차라리 편하지. 그래? 일단 광고 찍고 돈 마련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멤버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던 광고부터 노렸다. 자, 이렇게 멤버들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해 12월 초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들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글로벌 업체한테 부르다는 거예요. 양자 계약을 해달라. 멤버들이 원하는 게 원래 3자 계약으로 돼 있었죠. 어떤 식으로 였냐면 뉴진스 멤버과 어도어와 광고주가 돼 있었는데 이거 어도어 빼고 광고주 이렇게 2자 계약으로 하자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도어에서 A 업체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 매니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B 업체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감사전화. 어떤 뜻이냐? 최소 2곳 이상의 업체와 접촉을 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제보를 받았는지 이 매니저가 불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2곳 이상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더 있었다. 더 있는 상황에서 이자 계약을 체결을 종용했다. 그만큼 멤버들이 광고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자 계약이라는 게 이런 식이래요. 그동안의 이자 계약, 광고 업계에서는 소속사와 광고주만의 이자 계약을 맺는 걸 이자 계약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말 드물게 보였던 아티스트와 광고주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는 정말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들 그리고 결국은 해당 매니저가 풀었잖아요. 뉴진스 멤버들이 요청을 받고 글로벌 업체들과 연락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도어 입장에서는 물론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행보는 계속 줄을 타고 있잖아. 줄을 타고 그렇게 끝났다면은 진지로서 방송도 나가고 음반도 내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 왜 못할까? 끝났다며. 그런 것 자체가 멤버들도 법적인 문제들을 다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왜 광고에 목을 매나? 광고가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수익이 극대화되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무대 준비하려면 예를 들면 신곡 발표하려면 뭐 작곡가도 만나야 되고 컨셉도 정해야 되고 앨범도 찍어야 되고 뮤직비디오도 찍어야 되고 뭐 방송 스케줄도 다 정리해야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안 땡겨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음반이랑 음원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진단 말이야.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근데 광고는 계약 체결, 사진 촬영, 릴리즈, 입금 이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멤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통해서 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멤버들이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럼 돈이 없겠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다보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뭐냐? 다보링크 찾아갈 때 헤이의 큰아빠의 주도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다보링크에 요청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50억 투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50억 투자를 받고 싶다는 건 뭐냐면 일단 50억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다 이어져요. 다보링크와 광고는 다 이어집니다. 멤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광고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할수록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내가 안 찍으려고 미안해요 못 찍겠습니다 10억 싫어 20억 알겠어 50억 100억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저희가 찍습니다 저희랑 연결해주세요 저희랑 이자 계약합니다. 그게 얼마나 좀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신비감이나 이제 본인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인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뭐 어도어 측의 전략은 멤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취약할 수 있는 돈줄을 노린 게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건당 이제 강제 이행금이 생긴대요. 강제 이행금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해 5월이었나요? 민희진 전 대표가 가처분 1차 가처분 인용됐을 때 지금 어도어에서 민희진 대표 자르면 강제이행금 200억 이랬단 말이야. 그것처럼 만약에 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건당 얼마씩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멤버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찍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변질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생각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니까 본인들이 자신감 있게 나왔잖아요. 들어와! 이 자신감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그 자신감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어도어와 하이브와 민진 측, 뉴진스 측도 다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200억 그 강제 이행금 나왔을 때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200억 줄 것 같은 분위기. 실제로 그런 의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브 내에서. 근데 만약에 그때 강제 이행금 200억 주고 끝내자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희진 대표에게 200억이라는 군자금이 생기는 거야. 하이브는 끝장났지 이제. 좌세종, 우태평양 이렇게 걸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치욕을 견디면서 지나왔던 하이브와 어도어의 반격의 타이밍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기획사 지휘보전 가처분도 걸었죠. 이게 왜 걸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하이브에서는 어도어에서는 뭘 걸었냐? 계약 확인해소를 걸었어요. 이거는 확인해소는 뭐냐? 본안소송이죠. 본안소송의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심 판결만 나오는데 1년 이상 걸려요. 그 전의 사안들이 그래요. 그 전의 사안이 1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뉴진스 것도 1년 만에 나오냐? 아니야. 계속 미뤄지고 뭐 의도치 않게 계속 연기가 되고 하면은 2년도 걸릴 수 있고 1.5년도 걸릴 수 있잖아. 리스크를 줄이자 이거야. 리스크를 줄이자. 지금 멤버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타 광고주들이랑 접촉을 하고 그리고 멤버들이 앨범도 준비하고 스스로의 활동도 준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도어 입장에서는 기획사 지휘보전이 인정을 받게 되면 가장 명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광고주예요, 광고. 근데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멤버들이 직접 한다는데 큰 무리 없잖아 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소속사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가처분을 인용하게 된다. 그러면 소속사가 있는데 너네들이 소속사를 스킵하고 단독으로 걸었어?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주 너네들도 별걸 보자 라고 결국은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이제 진지 멤버들이 행보를 하이브나 어도에서 사찰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어떤 광고주랑 체결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나마도 걸린 게 뭐냐? 어도어 소속의 매니저가 어도어의 월급까지 받는데 뉴진스 멤버들에게 적극적으로 붙어서 광고주한테 연락했다 걸린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예 연락도 안 될 정도로 따로 떨어져 나갔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어떤 광고 업체랑 연락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멤버들이 직접 안 하고 에이전트 쓰고 진행하면 어떻게 알 거야? 다 광고가 나온 이후에만 확인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도어 입장에서도 그럴 때마다 그러면 엔장이 형 쓸 거야. 엔장이 형 이거 소송 걸어줘. 엔장이 형 이거 확인해줘. 이럴 때마다 다 돈이란 말이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현장은 시간당 페이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50만 원씩만 준다고 해봐. 그럼 엄청난 돈이 쌓일 거 아니야. 결국은 하나씩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사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광고주 측에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멤버들에게도 그만해라. 너네 광고 못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으로 광고와 전속계약 지위 확인의 가처분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활동 금지 가처분을 걸 때는 소속사와 신뢰 파탄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속계약 끝난 거 맞지? 전속계약 끝나고 그럼 너네들이 분지하는 거 맞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활동금지 가처분이 아니고 광고 체결금지 가처분을 걸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돌아와 얘들아.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그래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지만 결국 돌아와라. 마지막까지 우리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특히나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한이양의 비자를 통해서도 우리 언제든지 비자 연장해줄 수 있어. 갱신해줄 수 있어. 돌아와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번 내용 역시도 광고 체결금지 가처분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 끝까지 가지 말자는 뜻이에요. 활동금지 가처분은 끝장을 내 아작을 내 이런 뜻이라면 광고 금지는 너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해보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럼 왜 이러냐? 왜 어도어는 호구짓을 하느냐? 이게 사실 제 3자가 볼 때는 답답하죠. 제가 봐도 아니 저렇게 처맞으면서 무슨 돌아와 이러고 정말 답답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제가 이제 재판장에 만약에 가는 변호사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떡합니까? 저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위기가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손해는 누가 보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멤버들의 그 위약벌이 5천억 플러스 뭐 손해배상금 뭐 알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멤버들과 정말 끝난 상태에서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 보니까 뉴진스 잘못했네 5천억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으로 1,000억 더 줘 6천억 가 6천억 묻고 2천억 더 해 막 8천억을 했어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하면 줄 수 있습니다. 재용이 형도 못 줘요 여러분들. 이재용 씨도 6천억 8천억을 현금으로 못 준단 말이야. 그럼 멤버들은 결국은 기부업을 할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멤버들이 기부업하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나는 건 하이브와 어도어예요. 앨범 내고 광고 돌리고 해도 계속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좋든 싫든. 그런데 최악의 순간으로 갈 때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와 이게 정의지라고 하겠지만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는 멤버들은 멤버들 나름대로 끝나고 하이브와 어도우는 어도우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죠. 두 가지 이유죠. 두 가지. 법적 전략이죠. 두 번째는 실질적 손해. 그래서 멤버들은 끝까지 잡아서 좋든 싫든 같이 가자. 어쩔 수 있냐. 너네들도 활동하고 우리들도 하고 서로 돈 벌어가지고 나는 갖고 끝내자. 우리도 관여 안 할게. 이런 분위기입니다. 답답한 쪽엔 돈이 없는 쪽이냐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이브라고는 안 괴롭겠어요. 하이브도 굉장히 괴롭죠. 왜냐면 주가가 계속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슈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한때도 막 15만원대까지 16만원대까지 막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전략인지 아니면 실질적 손해를 막기 위한 행보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냈던 두 가지 소속사 지위 확인과 광고 계약 해결 금지 가처분은 결론 끝까지 가지 말자.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어도어에서 만약에 인용을 받았을 때 멤버들이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손해를 계속해서 입히는데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그걸 방치하는 것 자체가 배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말자는 마지막 이 화해 제스처에 대해서 멤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